자, 여러분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피겨. 자, 피겨. 감이 이제 좀 오시죠? 육신적으로. 나와 오행이 같고, 그 다음에 음양도 같다. 네. 자, 그러면 감이면은 갑, 을이면 을, 병이면 병, 정이면 정, 무토면 무토. 그 다음에 기토면 기토, 경이면 경, 신이면 신, 임이면 임, 개수면 개. 요건 천간의 비견이죠. 지지의 비견은 뭐겠습니까? 갑이면 인, 을이면 묘, 병이면 사, 정이면 오, 무토면 진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기토면 축미, 축이죠. 경금이면 신, 그 다음에 신금이면 유, 그 다음에 임수면 해, 개수면 자. 그래서 무토와 기토를 빼고 이렇게 비견을 금방 해드렸잖아요. 비견을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무토와 기토를 빼고 자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록이라고 하죠. 비견을 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록을 할 때 갑록, 제인, 을록, 제묘, 병록, 제사, 정록, 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록, 제신, 신록, 제유, 인록, 해, 계록, 제자 이렇게 록입니다. 그래서 록격입니다. 록. 뿌리 록자. 국가로부터 뿌리가 되고 글로 우리가 말하는 록을 받는다. 녹봉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현실에서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운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좋은 거예요. 글록은. 글록은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단 글록이 있을 때 그 글록을 글록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구조적으로 다른 글자들이 받쳐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구성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자, 아까 직업적으로 독립사업. 네. 직장 초이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꼽아서 잘 못해요. 하긴 하다가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죠. 자기 사업하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독립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전문직이나 프리랜서 자유직업으로 가더라. 그래 많이 가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이 비견 자체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의 협조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산다. 주위에 아까 친구, 형제, 또 동업자, 동료, 그죠? 이런 분들이 주로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게 비견이 길친이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이나 형제간들한테 서로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려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확실하네. 확실하죠.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약하구나. 아시네. 근데 강약 중에서도 또 구조적으로 주는 또 장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 사주의 해석은 사주의 8글자를 다 보면서 구조적으로 다 분석을 하셔야 정확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정의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자, 비견이 이렇게 길신이면 주위의 도움을 받는데 요게 흉신이면 고달프다. 고달팠죠? 고달팠죠. 많아서 고달픈 경우가 있죠. 항상 경쟁에서 내가 밀려야 되거나 뺏겨야 되거나 부딪혀야 되기 때 그렇게 되죠. 비견이 왕성하면 동업은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유직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전문직이 들어가고 또 하나 뭐 들어갔죠? 독립이 들어갔죠. 독립사업이요. 그러니까 법인체를 하면은 안 좋다는 거를 저는 무시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법인 대표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망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독립이면 자기 개인 사업을 하라. 개인 사업이죠. 네, 그지간하면 개인 사업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자기가 사업 등록을 안 하고 그 파트 영역만 그렇게 받아가는지. 경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업은 불리하고 자유업이 좋다. 그러니까 독립사업. 독립사업은 자기가 개인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선생님 보통 법인을 하면 내가 대표라고 이제
가라로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조건. 그래도 제가 그걸 무시했다니까요. 젊을 때는 설마 그럴까요? 그렇게 아, 오와 결국은 38에 여지없이 38이면 뭡니까? 연월 일시에 제가 뭐가 있죠 올해? 인이 있죠. 네. 을목이 겁재일 아니에요. 네, 그, 예, 근데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급제가 많을 때 관이 있어서 통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자기 기운을 설기시키는 식상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병화가 천간에 있어서 식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도 있어서 반반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식상이 그게 없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식상. 보면 일지 식상이 있잖아. 지지 일지가 내가 일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천간에 나와 있으면 대외적으로 쓰니까 좀 더 좋겠죠. 그 지지는 개인 사적으로 쓰니까 좀 그도 없는 것보단 무조건 있는 게 낫습니다. 요게 이제 그 비견 급제가 오늘은 비견 시간입니다만 비견 급제가 고달프게 쓰는 등급 베스트 10, 9, 8, 7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을 줄 때 제일 안 좋은 거 할 때 비견이 식상마도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비견이 할 일이 없잖아. 사주에서. 그럼 뭐 해야 돼? 농사 짓는 거야. 농사가 뭐야? 땅이잖아. 목격토하는 거거든. 자기 힘 빼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정간에 식상이 돼 있으면 잘났으면 네. 지지 원뿌리가 바탕이 되면 대박이겠네. 어, 대주면. 운이 대주면 아주 그때 좋죠.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는 있으면 정가보다는 그 효력이 약하다. 이제 이래 보는 거예요. 크기가 좀 약하겠죠. 아, 그래 보는 거예요. 연월이 다르고 일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자표법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정간이 중요하네,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장단점이 자 보세요. 천간으로 식상이 나오면 주로 조직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정간에서는 솔직히 힘들어. 근데 오히려 지지에 있으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해도. 천간에 있으면 조직 생활 자체를 관이 운에서 오더라도 그걸 때려버리죠. 무시하려고 하죠. 근데 빛은 덜 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는 방향성이 다르죠. 천간에 식상이 나왔다는 건 내 재능을 남들한테 펼쳐 보인다는 뜻이니까 영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지만은 이해되세요? 사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그걸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 할 팔자 있고 엔지니어 할 팔자 있고 아나운서 할 팔자가 있고 정치할 팔자 있고 공무원 할 팔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거예요. 그거. 자, 비견이 왕성하면 동업은 불리하고 자유업이 좋다. 비견 운에 대운에서 비견 운이 와요. 세운이 아닙니다. 대운이에요. 비견 운이 오면은 신약한 사람도 독립하려고 깔짝깔짝대요. 신약하든 신강하든 일단은 독립하는 기운이 와요. 지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도 비견 운이 대운에서 오면 독립을 하려고 자기 사업하려고 설치입니다. 무조건이네. 대원에서 오면은. 에너지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계속 뜨거운 물로 계속 얼굴에 부으면 내 얼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대운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 얼굴에 뜨거운 기운을 보여주면 뜨거운 영향의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운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이런 디테일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엑기스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다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 겪어봤던 부분들이라 보통 이론적으로 책에서 안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책만 읽어서 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명리에는. 자, 그래서 독립을 하거나 자기가 새롭게 뭐 자기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사업 확장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서를 하나 더 만들거나 그 다음에 취직운이 발생하기도 취직운은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액티비티하게 추진한다? 그죠? 뭔가를 만든다? 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신약한 사람이 창업을 하면은 유불리 중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 그러면 취직하는 게 좋겠어요? 창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취지가네.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오케이? 이런 거예요. 여기 실전적인 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법사님? 네. 오케이.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이런 걸 써놓고 자꾸 말로서 그 안에 내용을 다르게 채워드리는 이유는 그런 그 뒤에 있는 그 설명을 풀어드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피견이 길신이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진이나 취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요게 걸록이. 근데 요 피견 하나만 봐가지고 구조를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일단 피견을 의미하는 거는 뭐다? 나와 같은 그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현재 어? 나와 같은 같이 사람. 나눕시다. 주체다. 한마디로 딱 얘기해. 자아다. 자, 주체성이 강하다. 그럼 피견이 많아 적어. 네, 한 개밖에 없어. 비견. 아니 주체성이 강하면 많아. 많다. 그죠? 자아도 강해 약해. 강아지. 오케이 요렇게 기억하시라. 한마디로 다른 건 여러 번 읽으면서 자기 물상을 만드시고 피견이 흉신이다 안 좋게 쓴다 말이죠. 그 말은 곧 피견이 구조가 안 좋거나 위치가 많거나 구조가 안 좋거나 많거나예요. 그죠? 많거나는 몇 개부터라고요? 3개 이상.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이상 하나 더 있어야 돼. 지지에 있든 천간에 있든 이럴 때 고달픈 거예요. 원령 타보면 3개로 보면 안 돼요. 2개라서. 네? 원령을 타면 3개로 보면 안 돼요. 원령을 타도 음. 그 강도가 좀 더 차이가 있겠죠. 원령을 타도 강한 거죠. 원령을 타는데 3개 있다. 많이 진짜 센 강한 거죠. 거지. 많이 센 거죠. 천간에 나와 있는 게 강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지지에는 2개 있는데요. 3개 있는데 천간에는 없어요. 강하긴 강한데 천간의 흉한 모습은 안 한다. 요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해주는 방법. 본인은 거꾸로잖아요. 천간에는 우후죽순 많은데 지지에는 하나 있다. 이게 좀 불편한 사실은 이야기. 네. 실속이었거든. 왜냐하면 천간에 저렇게 많이 오면 운에서 제가 왔을 때 그 쟁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고달파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이해하셨군요. 자, 그 다음에 비견이 흉신이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좀 높죠.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공모해가지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혼자 하는 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남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일을 자기 임의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고집불통, 독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안 좋게 이야기 때.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직업, 독립 직업을 갖는다고 했을 때 실패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하고 자네가 돈 버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 직업은 근로격 독립사업 하시라고 했는데 독립사업 표출하는데 쫄딱 망했어요. 한 10억 지금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신용 불량차예요. 뭔가 안 맞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을 잘 보고 힘이 들더라도 운이 안 좋을 때는 뭐 하라? 봉급제 하라. 아니면 전문 프리랜서나 자기 직업을 하는 거예요. 세운하고 대원하고 다 같이 가야 돼. 당연하죠. 이제 그런 걸 배워가는 과정인데 일단 여기서 서두에 풀어드리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는 실전법 제가 다 넣어가지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이걸 제 인생을 걸고 시험해봤잖아요. 절대 막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래도 뭐 크게 않게 구멍가게를 했으니까 보통 좀 뽀다곤하게 하려고 하면요 뭐 1, 20억, 30억 뭐 하잖아요. 그러면 제기 안 됩니다. 벌 때 한 방에 벌지만. 근데 비용업체가 많으면은 운이 안 받쳐준다면은 18에 7, 8화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확률이 높죠. 뭐 옛날 말로는 제2기, 3기가 강하다지만 요즘은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창업해가 쫄딱 망해보면은 제기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제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성이다. 가면 그렇게 간 거예요. 자, 또한 친구의 배신이나 관제구설 파산. 친구의 배신이 주로 뭐로 나올까요? 동업하면서 이놈이 재무 쪽에서 횡령. 횡령 알겠죠?
이런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관절 구설까지 내가 파산 또 참 듣기 안 좋은 불편한 이야기인데 아내의 부정. 네. 이 비결이 많으면 네. 내가 뭐 바람둥이든 아이든 네. 이 비결이 많으면 내 마누라가 전자의 술집 여자나 만날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네. 없다고 봐요. 화려한 그런 여자 만날 가능성이 크다. 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죠? 내가 비견급제가 그럴 수 있지. 많으면 그러니까 비견급제가 많다는 이야기는요. 그 여성이 여러 남자를 그렇지. 거쳐왔다는 이야기. 예,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제가 물어보는 그거를 듣기 싫어가지고 제 팔자에도 지지에 2개나 있고 연월에 방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여자를 많이 사귀어 버리던가 아니면 한 번으로는 안 되고 결혼 2번인데 그 과정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연관 더 돼 있던가. 그러면 내 마누라가 뭐 마누라 욕하는 게 아니고 공부니까 어디 보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내하고 오래 돼요. 그죠? 아니 그래 그렇게 해야 내하고 오래 인연을 갖게 돼요. 남자가 비견급제가 많으면 술집에 가는 그런 여자를 철어 얻을 수 있다. 술집에 간다는 표현까지 안 썼습니다. 어디든 간에 여러 남자를 여러 남자를 여러 남자를 거친 거치는 사람, 이야기. 거친 사람. 그건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야. 아니 책을 보긴 해.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자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로 단정을 지으면 오산이든 줄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거는 이런 거잖아. 우리가 10%를 가지고 90% 대신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거든. 그 유흥업소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나도 실패했지만 그 사람도 실패해가지고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인연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다른 내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내 눈이 높으니까 그 여자가 인물이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물이 좋기 때문에 남들 눈에도 화려해 보이고 탐할 만한 여자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화류계가 덜할 수는 있겠지. 근데 단적으로 그게 90% 화류계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책이 그 책을 읽을 때 단지 잘 읽어야지.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여기서 아까 이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년월일시에서 이제 또 다르게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지. 그 봐야지. 그 표현은 또 좀 어렵네. 그죠? 그래서 실전. 좌표법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지. 그렇죠. 오케이. 이 중요한 얘기죠.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게 또 내용에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2개 이상 돼야 되네. 비교도 한 개는 많다고는 볼 수 없네. 세 개. 한 개 딱 좋은 거예요. 한 개. 지지에 하나. 희지에 딱 한 개 있네. 내 보기 비계는 한 개네. 겁재가 2개 있고 비계는 한 개 있네. 급제가 2개 있으면 그거는 맹 수로 비견이라. 많아. 맹비견이라. 더 강하지. 그러면 비견을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겁재가 2개가 뭐지만. 돈급 이상 거죠. 똑같네 그럼. 비견이는 그럼 3개네 그럼 뭐. 겁재 2개, 비견 1개. 그렇지. 우리 신랑 비견 딱 한 개. 사주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육체는 바로 비견이다. 근원적인 주체다. 근본적인 내 주체이기 때문이고 에너지에 힘을 보탤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뿌리가 있다. 경금은 신금이, 신금은 유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뇌와 생사고랑을 같이 하는 동료가 있다는 이야기. 그게 말하니 그게 록이에요. 그게 록. 뇌 조직에 주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묘 있죠? 일지에 제가 40부터 60이죠. 60까지죠. 있잖아. 같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월일시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뿌리는 없잖아. 뿌리는 있는데 비견은 없잖아. 그게 비견하고 급제 차이지. 아까 내가. 신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죠. 이해되셨죠?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은 비견 급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큰 부자들 있죠. 큰 부자들은 무재성에다가 비견 급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때 뭐 들어와야 돼요? 식상이 막 들어와야 돼요. 내지는 관성이 들어오거나. 이 우위 좌우한다니까 큰 부자들은. 무죄도 큰 부자 될 수 있어. 일단은 비견급제가 하여튼 운하고 조화로워야 돼. 이래야 터지는 거예요. 그래 사주 원국에 부정한 게 있으면 그걸 대원해서 다 채워주는 그런 타이밍. 우리가 말하는 라스베가스 빠찡고 가면 777 세 번 해가 착 깔잖아요. 이런 타이밍처럼 맞춰지면 그게 이제 삶에서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생 업보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비우고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게.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인생은 공짜는 없어요. 병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거나 이런 사업을 하거나 뭘 하려면요 병신. 자기가 사기가 좀 에너지 운동을 많이 써야 되기 맞죠. 때문에 예, 맞죠.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 비견과 급제는 자, 요 표현은요. 요 표현은 묘한데 비견과 급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견과 급제가 어디로 가요? 에너지가 식신과 상관으로 가죠.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이 뭡니까? 내가 드러내는 표현에 만들어 놓는 밖으로 드러내는 기운이잖아요. 그 기운은 어디서 나와요? 비견과 급제에서 나오는데 비견 급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식사가 너무 સમ지. 힘이 약하잖아. 그 식상 나오는 게 파워력이.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한다. 실력은 인성, 능력은 식상. 이 식상을 의미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비견급제가 구조적으로 식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견급제 있고 상관이 있고 그러면 50%의 관이 들어있긴 해. 좋다 이거네. 아이 그걸 그냥 통치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 구조를 다 봐야 되죠. 정관을 뭘 만나야 돼요? 정인을 만나야 되죠. 그럼 천간에 정인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의는 있다. 정인이 지지에 있는 거 천간에 또 다 정의 아. 지지에도 있고 참. 그렇지 정인이 있으시네. 오케이. 정한 지지 예. 다 있었긴 해. 근데 저 급제가 먼저 받아 아니면 내가 먼저 받아? 급제가 받죠. 그치. 네, 이렇게 순서가 늘 죄송해요 세컨드예요. 그래 좀 이상하다 참. 자 월주에 비견급제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월주라면 아까 이 근록도 됩니다. 예. 있으면은 자 무슨 뜻이냐면 이래가지고 그 월지에 근록이 있으면 독립사업이 강하다는 이야기지. 예? 힘이 강하니까. 그렇지. 근데 독립사업을 해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강해야 돼. 그리고 다른 구조가 받쳐줘야 되죠. 이런 상태 사회성은 약하다. 내가 직장을 가지거나 이런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걸로 해야 돼. 그런 의미예요. 사회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내 스스로. 비견급제가 강한다는 이야기는 고집도 강하고 내 조시대로 가야 되고 내 힘이 강하니까 자기 독립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가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성이 약한 거지. 그렇지. 자기 독립사업으로 가버리면 파워력이 있으면 괜찮지.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렇게. 대신 사주 연월에 식상이 있는지 관성이 있는지 다 봐야 되니까 그거는 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식신상관으로 흘러가야 식신상관이 어디로 가 또? 제로 가잖아요. 제로 가고 제로 또 가면 또 제가 관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사회성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 제가 말하지 못했던 구조로 이어서 나오잖아. 봐.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다 했어야 되니. 저도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 공부를 깨우치면서 왜냐하면 제 자신을 하려고 하는 공부인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